미국에서 6번째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주 상하원 의원들이 한인 사회를 방문하고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공적보조 개정안 시행을 허용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안보부는 산하기관에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서 각종 서류 양식을 변경하라는 공지를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자와 합법 노동자에게 뉴욕시 차원의 로컬 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코올 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6번째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한을 다녀온 시카고 감염자의 부인으로 미국에서는 최초 2차 감염 사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카고 환자의 남편으로 미국 내 6번째 우한 폐렴 환자이자 중국에 다녀오지 않고 우한 폐렴에 걸린 미국 내 첫 사례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속 신종 코로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전담팀 구성원들은 지난 27일부터 매일 회의를 진행해 정부 대응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주도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적지만 모든 기관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중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겐 최고 전문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우한 일대에서 미국인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세기를 다음 달 3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첫 전세기로 우한을 빠져나온 미국인 200명은 캘리포니아 군사기지에 머물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주 상하원 의원들이 한인 사회를 방문하고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같은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어제 저녁 포트리 도서관에서 정치인들과 시민이 함께 뉴저지주의 주요 이슈들을 토론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로레타 웨인버그 뉴저지주 상원 의원과 고든 존슨, 발레리 허틀 주 하원 의원, 그리고 뉴저지 네일 협회, 펠팍 한인 유권자 협회 등 뉴저지 내 한인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마리화나 합법화, 온라인 유권자 등록 등 뉴저지주 주요 현안들을 주제로 지역 정치인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미팅에 참여한 한 시민은 뉴저지주에서 시행될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때 기입하는 정보가 유출될까 염려스럽다는 질문을 했고 웨인버그 상원 의원이 직접 답했습니다. It even includes photographs. The photograph of you to put on the driver's license. So it is not considered a government record and cannot be forwarded in any way, shape, or form to any other agency. 시민참여센터는 뉴저지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치인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법안으로 상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주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해야 되고 또 납득하지 못하면 질문을 해서 그 법안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회에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질문하고 해서 우리에게 사는데 편리함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추진했고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주의회에 다가오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복지 혜택 증대를 위해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안보부는 산하기관에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서 각종 서류 양식을 변경하라는 공지를 발송한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2018년 1월 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혜택을 받았다면 비자 발급이 고려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28일 국토안보부가 조만간 산하이민서비스국과 세관국경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에 공적부조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신청한 공적부조 시행금지 명령 해제 요청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승인했습니다. 이 판결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나 현금 보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기각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자와 비자를 보유한 입국 신청자, 비자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자, 180일 이상의 국외 여행 예정 영주권자 등입니다.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산하기관에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이민 및 비민 서류 양식을 변경하고 서류 심사 과정에도 이를 적용하라는 공지를 곧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도 국토안보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적용해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의 이민과 비민 비자 신청 절차도 한결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미 지난 2018년 1월 비자 신청자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혜택을 받았을 경우 비자 발급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자와 합법 노동자에게 뉴욕시 차원의 로컬 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뉴욕시 의원의 과반수가 지지를 표명한 만큼 시의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데일리뉴스는 지난 24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한 기자회견에서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의원이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주권자와 합법 노동자에게 시정부 차원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조례안의 숨은 동기는 정직하고 공감되지만 자신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포괄적 이민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 대선 시즌을 맞이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권 취득은 참정권을 포함한 특정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의원이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와 영주권자에게 주 연방 차원의 선거가 아닌 시장, 감사원장 등 로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8명의 시의원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전체 시의원 51명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1.5에서 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 등으로 금리를 변화시킬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7월 말 이후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지난달 인하 행진을 멈춘 후 동결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은 29일 폐막한 올 첫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1.5에서 1.75%로 유지하는 데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변화시킬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노동시장은 강하고 경제활동은 적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자리도 최근 몇 달간 평균적으로 견고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가계 지출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해왔지만 기업 고정 투자와 수출은 약한 상태로 남아있다며
12개월 기준 전반적 인플레이션과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를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알코올 농도 0.08%인데 0.05%로 낮추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0.05%는 몸무게가 160파운드 정도 나가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1시간에 3잔 정도의 술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29일 뉴욕 데일리 뉴스는 최근 존 리오 뉴욕주 상원 의원과 펠릭스 오르티즈 뉴욕주 하원 의원이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0.0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가중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현행 0.18%에서 0.12%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뉴욕주는 지난 2018년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킨 유타주에 이어 전국 50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낮추게 됩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3년 보고서에서 각 주를 상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로 낮추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몸무게 약 160파운드의 성인 남자가 1시간에 3잔의 술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체중이 이보다 적게 나가는 남성이나 여성은 더 적은 술로도 금세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매년 만여 명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며 특히 1990년 중반 이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주요 원인 중 30%는 음주운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점수 조작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수의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는 내부 고발과 서한이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퀸즈 출신 로버트 홀덴 뉴욕시 의원은 최근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부와 만남을 가졌다면서 FBI가 뉴욕시 학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혔습니다. 홀덴 시의원은 연방검사를 대면했을 때 학교의 부정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알았다며 FBI 수사관들이 내부 고발자로 보이는 일부 교사들과 접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홀덴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브루클린과 맨하튼의 연방 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상당수의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잘못된 부정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리처드 도노유 연방검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그간 일부 교사들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을 비롯해 리차드 카란자 교육감 등에게 사태의 중대성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인 메이어 드블라지오 시장 대변인은 연방검찰이나 FBI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곧 관련 청문회를 열고 문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이 시내 모든 신축 건물의 일부를 서민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가구 이상에 사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면 그중 최소 25%는 서민주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이 시내 모든 신축 건물에 서민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원장실이 29일 배포한 자료에는 향후 10가구 이상이 사는 신축 주거용 건물의 경우 최소 25%를 서민주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자에게 제공해온 뉴욕주 421A 세금 혜택을 종료하자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421A 세금 혜택은 부동산 개발자가 뉴욕시에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이와 같은 세금 혜택 때문에 뉴욕시가 해마다 16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보고 있고 이 혜택 제공이 시 경제에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라리 극빈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감사원장실은 뉴욕시가 지난 6년간 펼친 주택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서 다가구 주택 건설과 함께 서민주택을 늘리는 것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아파트 등 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일정량의 서민주택을 내놓으면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30마일의 자전거 보호벽이 있는 전용 차로를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뉴욕시 교통국은 양방향 보호벽이 설치된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자전거와 차량 간의 사고가 연평균 5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9일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0년도 그린웨이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브루클린 지역에 자전거 보호벽이 설치되는 전용 차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브루클린 4번가 북쪽에서 바이클레이 센터 사이에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고 윌리엄스버그 미커 애비뉴에서 시작되는 자전거 전용 차로는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와 뉴 코시우스코 브릿지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루클린에서 새해 첫 자전거 전용 차로의 확장 사업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면서 뉴욕시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차로를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그린웨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안으로 30마일의 자전거 보호벽이 있는 전용 차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2017년부터 양방향 보호벽이 설치된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자전거와 차량 간의 사고가 연평균 5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한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해당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전 남편이 체포됐습니다. 지인들은 부부 사이가 화목해 보였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 전 남편은 가정폭력 전과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살 조셉 정 씨. 범행 후 달아난 정 씨는 아내의 시신이 발견된 지 5일 만에 산타크루즈 경찰을 찾아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 씨는 약 20여 년 동안 신경과 전문의로 활동했고 아내 역시 한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이혼을 한 두 사람은 이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최근까지도 같은 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봐왔습니다. 두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재작년에 제가 그 알래스카 크루즈 보수 교육 할 때 일주일 교육이었었는데 같이 또 동행을 했었어요. 두 부부가. 그래서 여행도 같이 다녔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 씨는 가정폭력 전과 기록이 있고 지난 한 달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원래는 저는 병원에서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지난달에는 남편이 계셨는데 좀 이렇게 살림살이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병원에.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남편이 여기로 오피스로 옮기셨나 그냥 잠깐 그 생각만 했고. 일단 산타크루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던 정 씨는 LA 경찰국으로 다시 압송됐고 오늘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됐습니다. 정 씨에게 유무죄를 묻는 기소사실 인부 절차는 오는 3월 1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병원 당국이 감염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인트 조셉 병원은 환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감염자와 의심 환자들을 위한 격리 시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과 증상이 비슷한 만큼 병원 측은 여행 기록으로 환자들을 구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당국은 최근 우한을 방문했지만 증상이 없는 주민이라도 적어도 2주 동안 자가 격리 상태에서 증상을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이종철 시의원이 1년여 만에 펠팍 부시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크리스 정 펠팍 시장과 타운 정부는 28일 열린 의회 원래회의에 앞서 이종철 의원을 부시장으로 임명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 부시장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4년여 동안 부시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1월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이 부시장은 크리스 정 시장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USC 재학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셜미디어 메시지가 확산돼 소동이 벌어졌지만 결국 학생의 자작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USC 캠퍼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재학생은 27일 밤 11시 15분께 USC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게시글에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이 순식간에 학생들에게 전파되면서 대학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노인 및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액세서 라이드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액세서 라이드의 월간 이용 횟수를 16회 이하로 제한하고 편도 운행 요금을 $15로 제한하는 조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2일 르로이 콤리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액세서 라이드의 운행 요금과 시간을 뉴욕시 전철 및 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차량 탑승 횟수와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등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기꾼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노인들만 사는 집을 골라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친척이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보석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은 1월 7일부터 23일 사이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등의 지역에서 이뤄졌고 최소 15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한때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 밤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